전국 방방곡곡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으로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 설악산 단풍의 절정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단풍철 맞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단풍 명소와 단풍을 멋지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송일봉 여행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풍이 곱게 물드는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좀 스튜디오를 알록달록 꾸며봤는데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중에 단풍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빼놓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강원도 지역에 갔다가 어제 이제 홍천에서 왔어요. 네. 근데 단풍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단풍이 와야 이제 가을이 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녀오셨을 것 같다는 예상은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해마다 지역마다 단풍이 드는데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단풍이 드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일조량, 네. 그다음에 일교차, 그다음에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년보다 단풍이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한 2, 3일 정도는 좀 늦게 단풍이 드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올 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단풍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단풍이 들어있고 우리가 사는 이게 서울이나 중부 지역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단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풍 구경은 사실 어디서 해도 근사할 거예요. 그래도 네. 가을 단풍 하면은 뭐니 해도 설악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송 작가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네. 설악산에 단풍 드는 모습. 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비룡폭포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 정도면 단풍이 좀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룡폭포를 거쳐서 최근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45년 만에 이제 개방이 된 토항성 폭포가 있습니다.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저 모습은 사실 제가 사진을 잘 찍은 건데 실제로 보면 좀 단풍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체적으로 설악산 이제 단풍이 예쁜 것은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에 이제 저런 계곡이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단풍도 있고 노란 단풍도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설악산 단풍을 최고라고 치고요.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봐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도 설악산도 세계적인 설악산이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네. 특히나 올해는 46년 만에 설악산에 만경대가 개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한시적 개방이라면서요? 이게 만경대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항성 폭포는 이제 외설하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만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설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오색폭포 오색약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용소폭포에서 만경대를 거쳐서 오색약수까지 내려오는 1.8km 구간이 국립공원이 설악산이 1970년에 됐거든요. 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46년이에요. 그동안 이제 위험하고 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을 안 했었는데 10월 1일 날 개방을 해서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46일 동안 왜 이렇게 짧게 개방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또 위험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생태계를 좀 보존해야 되고 근데 이번 주말에 제가 생각할 때 무지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갔을 때도 토항성 폭포 보고 만경대를 꼭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구간은 일방 통행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경대냐 망경대냐 만이냐 망이냐? 예,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만이라는 것은 만 가지 경치를 본다 그래서 만경대. 네. 또 좋은 경치를 바라본다 해서 만경대인데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만경대로 바라볼 망줄에서 만경대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좀 서두르셔야겠고 또 한시적이다 보니까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안전에 주의하셔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금 보실 곳은 저녁 무렵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노을도 보고 그렇죠. 이 단풍만 보는 것도 좋지만은 단풍을 겸해서 낙조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변산반도입니다. 변산반도 역시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변산반도의 곰소항에서 제가 아주 운이 좋아서 단풍 구경하고 내려오다가 저 모습을 봐서 덤을 얻었는데요. 다 직접 찍으신 사진이죠? 그럼요. 작가들은 사진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 변산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변산은 바닷가 쪽, 지금 보이는 건 내변산 쪽에 이제 내소사라든가 이곳은 이제 직소폭포라든가 이 길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구간이 아니어서 좀 호젓하게 가을을 느끼면서 좀 단풍을 볼 수 있는 화려한 단풍은 아니지만은
아기자기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변산반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호남 지역 단풍 하면은 내장산이 좀 일품이잖아요. 그렇죠. 또 쌍벽을 이루는 곳이 있다면서요. 예, 이 내장산이 전라북도 정읍에 있거든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면은 곧바로 이제 전라남도 장성이 돼요. 이 장성이 백양사인데 이 백양사 단풍은 애기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애기 단풍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풍잎이 크면은 이쁘긴 하지만은 금세 지루해요. 근데 그 어른 손톱만한 그런 단풍잎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예쁜지. 그래서 백양사 단풍 같은 경우는 정말 호남의 최고 단풍 명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애기 단풍이 위에 그 촘촘히 마치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한 12월이 지나야 돼요. 한 11월 초에서 늦어도 한 11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소개해드린 곳이 사실 널리 알려진 곳들이라 이미 네.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몰랐지. 좀 비장의 카드. 네.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추천해보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요. 강원도 지역에 제가 가끔 이제 기사를 쓰면서 숨겨져 있는 단풍 명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그 방태산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방태산 지금 보이죠? 방태산 이제 자연 휴양림 안에 있는 이단 폭포 위쪽에 있는 폭포인데 저 주변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인데 2단 폭포인가요? 예, 1단, 2단. 네. 아래쪽에 있는 건 1단, 이쪽이 2단 이렇게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산악인 선배들이 저런 이름이 없어서 이 폭포, 저 폭포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 생태 탐방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주 그 햇빛의 방향을 잘 잡으면 저렇게 예쁜 단풍도 볼 수 있는 곳인데 코스가 험하지 않고요. 네. 일단은 가족 단위로 갈 수가 있고 또 계곡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귀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하니까는 뭐 새소리 들리는 것 같고 물소리 물소리 들리는 것 같고 예. 뭔가 청량한 공기까지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물소리를 계속 들으면은요, 굉장히 그 뭐랄까, 힐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눈은 또 단풍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좀 인상을 쓰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전부 다 환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죠. 좋습니다. 지금 얼굴도 매우 밝고 좋습니다. 네. 사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네. 이렇게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기 가서 꼭 이 지역의 맛집 꼭 내가 섭렵할 것이다. 네. 별미 찾아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혹시 드셔보신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음식 기억에 남는 있으세요? 거요? 네. 일단은 방태산 지역에 가게 되면은 거기 약수가 하나 있는데요. 방동 약수가 있는데 방동 약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닭을 이렇게 푹 곤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숙이죠. 그 방동 약수에서 나오는 약수를 넣어서 끓이는 네. 이런 거 유명하고 그다음에 변산반도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닷가잖아요. 이곳에서 요즘 바지락죽, 바지락회인데 바지락회는 센 거를 못 먹으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새콤달콤한 그 양념을 넣어서는 바지락회를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네, 기억하셔서 바지락회랑 또 그 약수로 물을 넣어서 만든 끓인 백숙, 예. 두 가지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쭉 전국을 돌아봤는데 네. 사실 서울에도 단풍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서울에는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북한산도 이제 10월 말쯤에는 단풍이 들겠습니다만은 고궁이 정말 단풍이 예뻐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고궁 중에서도 창덕궁 후원입니다.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단풍이 예쁜데 창덕궁 후원이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회에 100명 이내에서 이제 해설사를 동행을 해서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그 다른 궁궐들은 이게 평지에다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덕궁 같은 경우는 산 지형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궁궐을 지어서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례가 없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이제 궁궐이라 할 수가 있어서 네. 잘 아시겠지만은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궁궐의 품위와 또 거기에 어우러진 가을 단풍과 이런 같이 보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궁에서 즐기는 가을 나들이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막 산을 오르지 않아도 네.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 단풍 명소가 있을 텐데 그런 곳을 두어 곳만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강원도 홍천에 그 은행나무 숲이 있어요. 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이제 광원이라는 곳인데 저 은행나무 숲이 이제 저게 한 2천여 그루가 되거든요. 5m 간격으로 한 2천여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10월 달 한 달만 한시적으로 이제 그 개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갔었는데 화요일날은 이제 설악산 갔다 왔고 네. 수요일날 갔었는데 단풍이 좀 덜 들었어요. 작년에는 완전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은 아주 보기 좋은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바로 내일 주말 이용하셔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운치 있는 가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봉 여행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